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은 수잔 애시포드의 유연함의 힘이라는 책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인드셋은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 부모나 학교 교육, 업무 경험 이런 요인들로 학습 마인드셋과 성과 증명 마인드셋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런 경향이 상황마다 자동으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는 고정불변이 아니고 언제든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다. 마인드셋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경험이나 어떤 상황을 접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인드셋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환경으로 인해서 그 마인드셋이 딱 설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중요한 면접이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곧 다가올 경험이 내 약점을 들춰내는 어떤 테스트,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아니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이 둘은 명확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자동적으로 굳어져서 어느 한쪽으로 생각이 된다면 내가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유연함의 기술을 발휘해서 마인드셋을 전환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내 앞에 놓인 경험을 테스트나 시험으로 보게 되면 긴장도도 높아지고 실수를 하거나 의외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도 떨어지지만 이게 나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새로운 경험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부드럽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유연함을 가질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태도는 우리가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어떤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학습자의 자세, 배우는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상상하고 적어라. 진정 변하고 싶다면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한다. 그 미래를 글로 적어서 생명력을 불어넣어라. 상상력과 연상작용을 자극하는 표현일수록 상상하는 미래의 이미지가 생생할수록 설득력도 커진다.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면 당연히 긍정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유튜브 채널로 얼마 전에 본 내용 중에 시간의 흐름이 과거에서 현재가 이어지고 현재가 미래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 미래의 어떤 내 상상이 현실을 불러일으키고 그 현실이 과거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현명한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과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는 시점, 우리가 미래에 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계속해서 바라보고 추구하고 나아갈수록 그게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 현실이 결국은 과거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초점의 변화가, 시선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미래를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바라볼수록 현실로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은 워낙에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걸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이 글로 적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글로 적었을 때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이걸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 걸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던 경험들,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것들은 거의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왔던 그런 경험들을 보면서 글로 적는 게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글로 적는 것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내 상황의 답답함이라든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만을 분출하는 글이라든지, 이런 글보다는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앞으로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연함의 기술을 익히는 법. 인도네시아의 한 제품 개발자 푸풋 히다예트는 소설에서 특정 부분을 읽는 것으로 기분을 고조시킨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로 혼란스러워하던 주인공이
마침내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문제를 좋게 해결하지 못해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마음을 정하는 대목을 되풀이해서 읽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앞에 놓인 곤란한 문제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불안해하는 그 상황을 보면 그 문제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는 문구라든지 글의 구절이라든지 뭐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 자기 자신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알아두면 지금 상황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는,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관점이 전환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의 해결책도 해결이 되는 그런 방법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그 소설의 문구에서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은 부분, 또는 그 문제가 설사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또 하나의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는 부분들, 영감을 주는 부분들을 외운다거나 읽어본다거나 하는 것들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경험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훈련. 연구자들이 실험자들에게 매주 5일씩 5주 동안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3가지씩 기록하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귀중한 기술 3가지, 유용한 성격적 특성 3가지, 내가 이룬 자랑스러운 성취 3가지, 나의 강점 3가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을 기록한 거죠. 이런 습관들이 어떤 결과를 일으켰냐? 직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줬고요. 대인관계에서도 영향력을 높여주고 신체 정서적으로 고갈 상태는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5분간의 긍정적인 성찰이 이렇게 큰 이득을 주는데도 이 5분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글이 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라든지 성공일기라든지 자신의 강점이라든지 좋은 점들을 떠올리거나 기록하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 인생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달라이라마는 이런 말을 했대요. 정신적인 면역이란 파괴적인 감정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컨설팅 회사를 다니면서 성공가도를 달리던 20대 여성 앨리스의 사례가 나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뇌 손상 이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저하된 거죠. 그림 그리는 데서 좀 즐거움을 느껴서 미술강좌를 등록을 했대요. 그런데 실력이 최하위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는데 속도는 느렸지만 실력이 점점 좋아졌고 자신감도 커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실력은 표준 수준에도 못 미쳤지만 자신이 직접 세운 기준은 충분히 만족했대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성장하고 무언가를 성취했다,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취를 잣대로 들이대면 모자란 부분이 많지만 성취를 판단할 때 전문가 의견이나 사회적인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나 자신이 세운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 손상이 된 이후에 새로운 일을 배우게 되니까 속도도 느리고 일반 사람들 수준에도 못 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에 만족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쉽고도 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기준보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 내가 세운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힘이 되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책과 함께 다양한 재생 목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틀어놓으시고 생활하시거나 주무시면 일상생활에서 주는 특별한 책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드립니다.